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바로 100년 전이죠? 1923년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강연록 교육실제 발췌본입니다. 근데 딱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슈타이너는 어릴 때 교육이 막 수십 년 뒤, 중년 건강, 류머티즘 같은 데까지 영향을 준다고 봤다는 거예요. 와,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관점인 거죠. 오늘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네, 바로 그 전인적 관점. 그게 슈타이너 교육론의 진짜 핵심입니다. 당시에는 주로 지식 중심, 지성주의 교육이 대세였잖아요. 거기서 벗어나서 아이를 그냥 신체, 영혼, 정신, 이게 다 같이 자라는 존재로 본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후드 모양 보여주면서 자,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요. 과학적으로는 맞겠죠. 근데 아이가 느끼는 그 말의 경이로움, 그 살아있는 경험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어요. 죽은 부분을 막 분석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전체를 느껴야 한다, 이런 의미였습니다. 살아있는 전체로서의 아이. 어떻게 아주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. 그 이갈이 전, 그러니까 대략 7살 이전 아이를 하나의 거대한 감각지관이라고 표현한 게 되게 독특했어요. 주변 모든 걸 그냥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시기 아이들은 논리적인 설명, 이런 것보다는요, 그냥 주변 환경, 특히 어른들 행동이나 분위기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아주 깊이 모방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죠. 심지어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배우는 그 과정 자체도요, 단순 기능 습득이 아니에요. 아이가 세상 속에서 자기 균형을 잡고 또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. 걷는 게 우주와의 조화라니.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네요. 네, 걷기를 배우는 게 우주와의 어떤 물리적 또 영적인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. 이렇게까지 해석했으니까요.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 시기에는 정말 도덕적이고 안정적인 환경, 그리고 모범이 되는 어른,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어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과서인 셈이네요.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고 과정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. 탁으로 예를 들면서 지적하기도 했고요. 그럼 이 시기가 지나서 아이가 한 7살쯤 이갈이를 시작하면 그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? 그때부터는 이제 모방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요. 아이 내면의 감정이나 상상력, 이런 세계가 풍부해지는 시기로 들어가요. 대략 7세에서 14세 사이, 아동기라고 하죠. 이 시기의 아이들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이미지, 이야기, 아니면 색깔, 음악 같은 예술적인 경험들,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, 존경심. 슈타이너는 이걸 권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학습 동기가 된다고 봤어요. 아, 권위.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읽기나 쓰기 같은 거 막 서두르지 않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이야기 들려주고 이런 걸 강조하는군요. 사실 요즘은 선행학습도 많고 한데 읽기를 9살 이후에 시작해도 정말 괜찮을까요?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슈타이너는 아이가 내적으로 준비됐을 때 마치 그림 그리듯이 자연스럽게 문자를 익히는 게 훨씬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된다고 봤어요.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죠. 예를 들어 다른 학교로 갑자기 옮겨야 할 수도 있고, 그런 건 슈타이너 자신도 알고 있었고 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막 이상에만 빠져있던 건 아니에요.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했군요. 네.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시기, 특히 한 9살, 10살쯤 되면 아이가 자신이란 세상을 분리해서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대요. 그때 교사가 되게 안정적인 존재가 되어주는 게 아이가 세상을 믿고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사춘기를 지나서 청소년기가 되면요. 교육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인과관계 같은 걸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확 발달해요. 따라서 교육 내용도 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죠. 예를 들어 광물학이나 물리학 같은 과목은 한 12세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고요. 점차 목공이나 수예, 농업 실습처럼 실제적이고 삶이랑 연결된 경험을 중시했습니다. 단순히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제로 뭘 해내는 힘, 이걸 길러주려고 한 거죠. 와, 정말 연령별로 접근법이 확 다르네요. 근데 단순히 교육법을 넘어서 슈타이너는 교육의 근본 목적 자체를 치유,
그러니까 헤일렌 과정으로 봤다는 것도 되게 인상 깊어요. 아이가 가진 고유한 기질이랑 환경 속에서 좀 조화롭게 자라도록 돕는다.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. 정확합니다. 교사는 그냥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. 아이라는 한 인간의 그 전체성, 기질,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다 이해하고 그 성장을 돕는 깊은 안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교사에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, 심지어 약간의 의학적 소양까지도 요구했던 거죠. 야, 100년 전 교육 철학인데도 교육을 단순히 지식 전달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전생에 걸친 성장, 심지어 치유의 과정으로 본다는 거 오늘날에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아이를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고 모방하는 존재로 본 시각은요. 요즘처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.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. 하지만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, 이걸 바탕으로 한 교육, 또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그 과정의 중요성,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. 어쩌면 이게 100년 전 슈타이너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이 관점에서 각자의 교육 경험이나 생각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